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대전을 거쳐 다시 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말 사이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코로나 확진자가 9명 더 늘었습니다. 자매 관계인 60대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비교적 잠잠하던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휴일 동안 9명이나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30대와 40대 확진자는 방역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7명은 지역 내에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광주에서는 60대 부부인 34번째, 35번째 확진자와 34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사찰의 승려가 36번째 확진자가 됐고 34번째 확진자와 함께 한방병원을 다녀온 60대 여성이 37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37명 정도로 파악됐고 지금까지 진단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여성 확진자들이 최근 닷새 동안 병원과 식당,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연이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접촉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 동선 중에 병원과 음식점, 대중목욕탕과 온천, 사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밀폐된 공간 등이 포함돼 있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광주 34번째 확진자와 자매지간으로 지난 23일 함께 식사를 한 60대 부부와 이들의 손자인 중학생이 전남 21번, 22번, 23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의 접촉자는 100여 명으로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광주와 목포 확진자 가운데 누가 먼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전염이 시작됐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의 소스, 그러니까 다른 확진자하고의 의심되는 그건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역으로 추적을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은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확진자의 감염 경로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부부 확진자의 최초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안에 조용한 전파자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10대 중학생의 동선이 확인되면서 목포 지역 18개 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중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진단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21번째, 22번째 확진자의 손자인 23번째 확진자가 다니는 목포 하당중학교 본관 옆 도로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지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 검사 대상은 모두 560여 명. 검체 처치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4개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24일 전남 23번째 확진자가 학교에 나온 뒤 이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25일과 26일 전남 23번째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25일과 26일 중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아동센터와 건투학원에서 접촉한 학생은 모두 12개 학교에 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생 확진자는 이곳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흘 동안 8개 학교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긴급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고 현재까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원에서 접촉한 아이들 명단을 확보를 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역시 검사를 받도록. 교육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학교는 일주일간 접촉한 학생과 인근 학교를 포함해 목포시 하당, 상동, 오감동 1호 초중고교 17개 학교는 사흘간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여행 주간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주요 관광시설 70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적정거리 유지하기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 경로별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담은 안전여행 가이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도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손소독 물티슈 등의 방역 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분야보다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은 곳이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당국과 시민사회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4,5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수업 몰입도 저하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를, 학생과 학부모는 접속 지연과 오류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접속 지연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겠지만 문제는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온라인 수업은 주입식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앞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으로 개별학습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이른바 교실에서 대면 수업, 그리고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교육이었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AI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특히 이제는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업 일수 20% 안팎의 가정학습이 권장되면서 학교 담장 너머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 상황. 시민단체는 마을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관과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곳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생겨나야 될 것 같고,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교육 활동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어 학교를 운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지침이 너무 늦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오히려 교육청을 질타한 바 있었어요. 능동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 11주째. 방역으로 바쁜 교육 현장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송영현 의원이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지역위원회는 내일 고흥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군의원 9명이 송영현 의원을 후반기 군의회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고흥군 의회는 모두 12명의 군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9명, 민생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자재 분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내 친환경 농자재 시장 규모가 올해 안에 6천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내 170여 개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을 펼치고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의 50% 이상을 지역 생산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을 종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가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입력 의무 대상 사업장들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배출량 입력을 관행으로 누락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 218곳의 측정 기록지와 운영일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현행 시스템은 업체가 측정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만들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한 법 개정과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도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이라며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